아니 지금 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쵸. 범죄 행위 막 이런 걸 갖고 얘기가 된 지가 2년 반이 넘었어요. 네. 근데 구형량도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저도 구형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형이 네. 나오는 국면은 네.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맞아요. 네. 선고해 주세요. 구형이라는 게 형을 구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네. 재판이 끝나야지 구형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재명 재판은 끝날 것 같으면은 증인 새로 신청하고 유전교사도 끝날 줄 알았는데 증인 새로 신청해가지고 또 더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KBS 쪽 5명 신청을 해서 지금 1명씩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다른 거는 뭐 끝날 기미도 지금 안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도 아 이거 정상화해라 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대법원에까지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정상적으로 예측을 하면 이 재판의 결과가 그래도 1심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이다. 지금 재판이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거다라는 네. 거를 저희가 얘기를 좀 듣고 앞으로 일정을 우리가 좀 조정해야 되잖아요. 아 이재명 1심 나올 때 내가 해외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재명 구형이 몇 년이 되나를 볼 때 내가 뭐 울릉도라도 놀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기 위해서 양은경 기자랑 요 재판에 1심이 나올 순서 요거를 좀 한번 좀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4개의 재판, 네. 7개의 사건 맞습니까? 네, 자, 일단 네. 뭐 저희가 뭐 그렇게 쓰고는 있어요. 예. 네. 예. 간단한 표도 있었죠 이게. 간단한 표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표가 적어보시죠. 저희 간단합니까? 아니 이게 제가 간단해? 아침에 정리했는데 이게 그나마 가장 제일 간단하게. 간단해요. 네. 네. 자, 2개로 나누고 어디서 하느냐?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으로 2개로 나누고. 그러면 2개로 나눴고 사건은 몇 개냐? 1, 2, 3, 4. 재판 4개. 아, 재판 4개더라. 재판 4개인데 사건은 몇 개냐? 사건은 7개요. 네. 그다음에 혐의로 했더니 혐의는 11개요. 그렇죠. 4, 7,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외워야 되겠네. 딱 떨어지네. 4, 7, 11. 4 4더하기 7은 11. 아, 진짜. 오, 외우면 4 더하기 되겠다. 7은 11이네. 네. 딱 공부 그렇게 하셨구나. 자, 사건을 보면 이제 대선 허위 발언, 네.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 신도시, 성남 FC, 백현동. 요거는 지금 한 재판으로 묶였어요. 그렇죠. 이걸 병합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사건 병합. 네. 네. 지금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대선 허위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있고 네. 위증교사도 따로 하고 있고 대북선거문 이번에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은 대장동 따로 위례 따로 그다음에 성남 FC는 또 3자 뇌물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거기다 백현동까지 네. 넣어가지고 저 백현동도 김인섭 사건이잖아요. 네. 다 넣어가지고 이재명 한 사람 재판인데 저거 병합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증인만 해도 몇백 명이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 내에서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봐주려고 재판을 질질 끌려고 저렇게 했다. 네. 따로따로 했으면은 지금 뭐 대장동 나온 거 위례나 이런 거 빨리빨리 끝났을 텐데 네. 왜 이렇게 봐주냐 병합하냐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좀 따지고 넘어갈 게 네. 뭐 미운 건 미운 거고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한 피고인에 대해서 여러 사건이 있으면은 다 같이 병합해서 기소하는 게 지금 원칙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원칙이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네. 물론 이제 형사소송법 자체가 일단 피고인한테 정말 뭐 쓸데없는 불이익은 안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A 사건, B 사건, C 사건 각자 다 던지면은 그 각자 다 형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기소를 하고 뭐 네. 흩어져 있는 것들도 보통 이제 합쳐서 재판을 하고 그런 게 원칙이긴 해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이 네. 한꺼번에 기소가 되고 한 것 같은데 사실 덩어리가 너무 크긴 하죠. 너무 네. 크죠. 근데 네. 이제 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아니 검찰총장이 네. 일부러 이재명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저렇게 덩치를 키워놓고 시간 네. 질질 끌게 하고 네. 지금 그래갖고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 조금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게 예. 뭐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재명한테 줄 서서 지금 뭐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뭐야 이 정권 어쨌든 3년 갈 텐데 네. 그 사이에 그럼 뭐 이재명한테 뭘 받아서 뭘 이익을 얻는다? 그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니, 이건 사람- 이례적 특혜는 아니라는 이래적 거죠? 특혜 아니 저기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 같은 경우 47개 한꺼번에 다 기소가 됐잖아요. 아. 다 기소가 돼서 한 가지 재판으로 한 재판부에서 재판 받았잖아요. 그 얼마 걸렸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그것도 한 3년 넘게 한 4년 가까이 걸리고 네. 했었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양면이 그러면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혐의를 하면은 네. 이 사람의 혐의가 그만큼 중대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착시 효과 어쨌든 그렇게 이 사람의 혐의가 중대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네. 이거 재판 넘어가면 이제 언제 끝난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우리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가 보기에는 여러 재판들을 보고 여러 사건들을 다뤄본 기자 입장에서는 아 지금 이현석 총장이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저 재판 그 문서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딴 재판들은 하나하나 가고 있는데 저 대장동, 위례, 성남, 백현동 이거를 다 한꺼번에 묶은 거 요게 이제 이원석이 이재명을 봐주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는 우리 양은경 기자는 아 내가 전문 기자라서 보기엔 그거는 무리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영장 청구할 때 보시면은 영장 청구할 때 이제 대장동 뭐 성남 FC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영장 그때 같이 청구했거든요. 들어갔었죠. 그렇죠. 네. 같이 들어간 사건들을 기소할 때 다시 따로 던진다. 그런 것도 민주당도 가만 안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수사검사 탄핵 들어가고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네. 실제로서 저 기억에서 뭡니까? 지난번 유창훈 판사인가요? 네. 그때 구속영장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저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뭐 이랬을 때 그때는 네. 저기에 네. 대북송금하고 위증교사도 합쳐져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대북송금하고 위증교사 백현동이 합쳐져 있었고, 있죠. 네. 그러면서 네. 위증교사는 소명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맞다. 그러니까 그랬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상적인 그 형사사법 행태로 봤을 때 위증교사를 따로 기소한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오히려 그렇게 왜냐하면은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전략인 게 네. 유시환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는 소명된다고 봤죠.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따로 띄어서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아.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 오히려 싶어서. 그럼 이제 오히려 요거를 네. 위증교사를 따로 뺀 게 네. 오히려 이제 검찰의 전략적인 행보다 이렇게 그럼요.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네. 지금 한번 저 판때기를 다시 보면서 저 순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저 네 개 중에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올 게 뭐가 좀 어떤 걸까요? 사람들 우리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맞아. 네. 그게 제일 여름 휴가 날짜 잡아야 되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나와도 늦은 사건이 바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아 맞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거 6개월 낸가 뭐 하라고 돼 있다며요.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네. 지금 네. 21개월째잖아요. 네, 네. 맞아요.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라고 법에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제목까지 달아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법원이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저기 사표 맞아 강규태 판사 저 하다가 사표 내고 나갔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때 사실 제가 취재할 때 보면은 예. 법원 내부에서도 예. 판사들이 아니 조 재판을 왜 저렇게 하지 싶었던 게 이걸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 법에 6개월 내에 1심 하라고 그랬는데 2주에 한 번 재판하면 한 달에 2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6개월 내내 재판을 해도 지금 12번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네. 그렇게 해도 정작 본인이 사표를 사표 내버리고 내고 나가버렸어요. 저기 이제 상황이었죠? 허위 발언 저게 이제 나는 네. 김문기 몰랐다 이제 그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 증언 관련해서는 두 개가 있어요. 1번이 있고 저 3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자칭 위증교사 네. 요게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김병량 전 저 시장 이제 그분 돌아가셨고 그분 비서한테 위증 교사를 하는 내용들. 네. 그 박정훈 의원이 이제 목소리까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까면서 지금 네. 나왔던 이 사건인데 지금 저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은 대선 허위 발언 김문기 몰랐어요. 이 발언이 먼저 나오냐. 검사사칭 위증교사 네. 조 발언이 먼저 나오냐. 결론이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번하고 3번은. 1번, 3번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약간 법원이 끝이라고 얘기를 한 게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그래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네. 선거법이 먼저 나온다. 선거법에서 이제 지난 재판에서 이제 법원이 네. 뭐 네. 8월 26일 뭐 그때쯤이면은 뭐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은 증인신문 마무리하고 재판 마무리하고 보통 한 달, 뭐 길면 2달 그 정도면 판결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르면 9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네. 그 위증교사도요. 네. 위증교사도 지금 박정훈 의원이 그 저기 재판정에서 틀어졌던 녹음을 네. 틀었던 이유가 그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다 자백하고 네. 그 녹음을 깠던 게 올 2월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것은 이미 다 위증을 한 사람이 자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위증 교사한 이재명 씨에 대해서 판결이 왜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이것도 할 거 다 한 거예요. 뭐 위증범 자백했고 네. 자백한 사람은 직원까지 했고 그쵸. 그리고 이게 뿌리가 검사 사칭 사건인데 네. 검사 사칭 사건에서 같이 그때 전화해서 했던 검사 PD들, 사칭했던 예. PD까지 증언을 했기 때문에 핵심 증인은 다 끝났는데 지금 이 대표 측에서 거의 이제 작년 2월 굉장히 몇 달 전인데 예. 갑자기 증인을 갖다가 우수수 한 6명을 또 추가로 신청했어요. 신청하는 네, 거예요. KBS 쪽 사람들. 이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게 검사 사칭 그 사건도 잘못된 게요. 이거 사실 KBS하고 김병량하고 짜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KBS 사람들이 이게 검사 사칭했다, 이재명 같이 검사 사칭했다라고 허위짓을 한 거라고요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증명하겠다고 2002년이거든요. 그 사건이. 맞아요. 네. 2002년, 22년을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지금 그때 야. KBS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엊그제 일도 저 까막까막 하는데 맞아요. 20년 전 거를. 그렇죠. 22년 전 일을 갖다가 기억해서 그때 그런 합의가 있었냐 없었느냐 그거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아니, 실제로 증언에 나온 KBS 예.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 남무국장이라고 있어요. 한번 예, 지난번 예, 예. 재판했었는데 그 사람 그런 합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이거는 이미 합의도 없었고 KBS가 자기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도망간 사이에 네. 그 최철호 PD가 먼저 잡혀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철호 PD가 먼저 잡혀 들어가서 구속도 먼저 됐고 네. 근데 무슨 KBS를 봐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계속 뭐랄까 그 프레임을 갖다가 22년째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네. 위증교사는 이번에 녹음 까지고 해가지고 오히려 위증교사 곧 결론 나올 줄 알았는데 위증교사도 안 나올 가능성이 또 지금 있는 거예요. 위증교사 녹취 가니까는 또 박정훈 의원이 또 막 뭐 편집했다, 고발했잖아요, 임의를 어제. 편집했다 또 고발했잖아요 또. 네. 그것도 일종의 지연 전략이네요. 그래서 지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녹취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녹취에 보면은 분명한 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 발언 있잖아요. 그렇죠. 해주면 되지. 해주면 되지. 이게 네. 위증죄라는 게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을 하면은 네. 그 사실이 진짜라더라도 네.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 나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네. 합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저는 그때 캠프에서 나가 있어서 저는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따고 네. 해주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까지도 위증교사는 이름 소명된다라고 네. 했던 그러니까. 거죠.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최근 저희 이러면 낫는다에서 한국인의 오대암 특집을 진행했었죠. 이 오대암 특집 모라보이가 오공강 채널에서 독점 공개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들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오건강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는 네. 과거에 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훗날 다시 얘기를 하면서 네. 새로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성경책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이런 구조예요. 사실 보면은 네. 검사 사칭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그 2018년도에 그때 자기 그 도지사 선거에서 맞습니다. 이 검사 사칭 사건 부인한 거 네. 그것 때문에 재판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재판 거래 의혹이지만 뭐 무죄로 끝이 났잖아요. 네. 그 재판 무죄 받자고 지금 김진성 씨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건 그렇죠. 가스라이팅해서 주입한 게 그게 위증교사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 검사사칭 위증조사 그걸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저 네. 위증교사는 또 네. 백현동 수사하다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백현동 그 김인섭 네. 김인섭 씨가 그 4단계 용도 상향해 주는 그걸 때문에 네.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하필 김인섭 그 밑에 지금 저 핵심 정인인 김진성 씨가 또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전화기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압수수색하다가. 예. 그러니까 근데 안 예. 쓰는 스마트폰에 녹음이 돼 있었대요.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김진성 씨가 그거를 왜 녹음해 놨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죠.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위증교사 이렇게 받은 거를 나중에 어떻게 해먹으려고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니래요. 당시 자기는 너무 감동받고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워서 네.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왜 높은 사람들한테 전화 받고 지시 받을 때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적는 게 조금 뭐 빨리 못 적고 하면은 녹음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녹취 풀어서 특히 기자들 많이 이제 하는데 주요 취재원의 맞아요. 말을 틀리면 녹취 안 되잖아. 풀어서 틀리면 예. 안 되니까 예.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녹취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진성 조놈 수령님 얘기를 네, 자기는 그래서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네. 이재명이 완전히 손절해 버렸잖아요. 네.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사람한테 내가 왜 전화하느냐. 이 사람이 되게 배신감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유동규에 의해서 또 다른 배신감을 맞아요. 느낀 네. 사람이 네. 이 김진성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네. 가까운 사람의 손절에 의해서 이게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 사건이 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유동규도 그랬고 또 그리고 김문기도 모른다 그래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속성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저는 또 어떻게 보면 11개 혐의, 4개 사건, 7개 사건이 되게 막 방대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끼리는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백현동이 맞습니다. 위정교사와 연결되고 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자, 양은경 기자, 저 네. 표를 한번 보면서 지금 그래도 가장 그 형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덩어리는 뭐라고 보세요? 형량 제일 큰 거는 사실 뇌물죄죠. 뇌물죄가 네. 들어가는 게 그 네. 두 번째에서 성남FC 이게 제3자 뇌물이잖아요. 네. 저게 지금 100억이 넘고 예. 그리고 대북송금.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도 100억 가까운 금액이죠. 800만 달러. 저것도 3자 그렇기 뇌물이 때문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렇게 됩니다. 네.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이라고? 그렇죠. 엄청나네요. 한 가지. 그럼 만약에 형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걸 다 플러스 하나요? 그게 이제 경합범 가중이라고 원칙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범죄가 묶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형이 중한 거 네. 그거의 2분의 1을 가중을 하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성남 FC 3자 뇌물 10년, 대북 송금 3자 뇌물 10년 하면 합쳐서 2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형이 무겁게 나온 범죄에서 2분의 1을 갖다 가중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30년 될 수 있는 거네요. 30년 이렇게 다 플러스로 더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10년 여기 10년이 나왔으면 15년 뭐 그런 15년. 식으로 하는 아, 거죠. 그런 네. 식으로. 근데 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거고 네. 사실 저는 대북송금 사건도 이것도 굉장히 이 대표가 네. 저거 제가 제 유튜브에서 했는데 네. 기자들한테 애완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급하고 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럼요. 네. 네. 쫄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화영이 먼저 들어가서 재판에 기소돼가지고 답이 어느 정도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이 지금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화영 씨는 지금까지 1심 선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이화영 씨의 마음이 바뀌면은 어떻게 할지 이제 이화영만 바뀌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이화영 씨는 한번 열었다가 지금 다시 닫은 것이고 그렇죠. 네. 김만배 씨. 네. 김만배 씨 지금 그렇죠. 입 안 열. 김만배 씨도 굉장히 키맨인데 입 안 열고 있고 이제 김용 정진상. 네. 그 정도 빼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지금 돌아선 사람들이죠. 그러네. 네, 네. 네. 근데 네. 지금 저 대북송금 저 4번 사건 때문에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쫄리고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원지검, 중앙지검법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원지법 앞으로 가갖고 검찰이랑 법원에 지금 난리 나면서 요새 시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 그거 진짜. 시민단체들 몰려가. 파란 상어, 네. 뭐 이상한 옷 입고 나가서 예. 하는 놈들. 예. 네, 그러니까 참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 총선에서 네. 정말 어느 정도 의석만 확보가 됐었어도 정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쉽게 네.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사법에 대한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정말 예. 위헌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그거 진짜요. 진짜. 지금 저 특히나 수원이 굉장히 이게 그나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 서초동이고 기자들이 워낙 눈을 이제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수원 상황이 엄청 살벌하다는 거예요. 살벌하죠. 막 이상한 인형 쓰고 탈 쓰고 가갖고 거기서 엄청나게 시위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조직을 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이제 검찰이 네. 힘이 힘이 있고 지금 사건이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라면은 당연히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탄핵으로 위협받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니까 네. 수사검사 탄핵한다고 하고 네. 특검 도입한다고 하니까 네. 검찰이 지금 일을 못 해요. 아니 지금 일하기 무서울 것 아무리 같아요. 자기 이렇게 아무리 무서운 상황. 아무리 입법부에서 네. 그 과반을 넘는 네, 네.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도 있었고 국회 정치인들은 항상 보면은 뭐 비리나 뇌물이나 그다음에 불법적인 뭐 어떤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수사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좀 부패한 정치인들 걸러져 나갔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그렇죠. 그때 그 수사할 때 한나라당 이런 데서 가갖고 협박하고 사람들 검사 탄핵하고 그랬습니까? 없잖아요. 조국 네.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국 때부터. 네, 조국 때 수사할 때 그냥 네. 그 서초동 거리 쫙 메우고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조국이다, 맞아요. 조국이 무죄다.
그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조국 그 사건은 대한민국 정의의 역사에 정말 진짜 오물을 끼얹은 거예요. 조국이.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른바 법대 교수라고 하는 자가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물을 끼얹었다. 이거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이거의 문제는 계속 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북 송 그러고 보니까 판사 검사 탄핵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화영 그 술자리 회유 의혹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대북 송금이 지금 핵심적인 데가 많네요. 대북 송금 수원했던 처음에 누굽니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을 제일 먼저 날렸어요. 그리고 이정섭 지금 탄핵 걸어놨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화영 수사했던 박상용 부부장 검사. 이것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검사를 탄핵을 해가지고 탄핵을 하면은 이게 기각이 되더라도 문제가 직무가 정지가 돼요. 맞아요.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검찰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탄핵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들어갔어요. 기소가 됐는데 되면은 재판도 지연이 되나요? 아니면 그 검사가 못 나가나요? 공판이나 이런데? 그 검사는 못 나가는 거죠. 공판에 못 다른 나가는 검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고 주인 검사고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으면은 다른 검사가 들어가더라도 그 사실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실. 네.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는 아마 민주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손발을 묶어놓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안동환 검사 최초 우리나라 탄핵당한 검사도 기각됐잖아요. 민주당에서 기자들한테 대장동 그때 뭐 저도 그때 뭐 민주당에서 뭐 크게 뭐 난리를 쳤습니다만 보면은 그렇게 기자들한테 보도를 갖고서 제소를 하거나 뭐 원중위에 신청하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지건 안 받아들여지건 그 기자가 그걸 쓸 때 움찔하게 다시는 맞아요. 그 주제를 다시 다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공세적인 거예요. 공세적 소송.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검사 출신 민주당 배지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박균택,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뭐 양분남,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검사 출신 선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거 뭐 칼럼도 쓰기도 했는데 정말 그 이제 올드보 검찰 오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그 사진 봤냐고.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성윤이 앞에 서가지고 그 저기 뭐야 검찰 그 정말 고위직 검찰들이 줄줄이 가가지고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이 검찰을 특검해 주세요. 검찰서를 특검해 주세요. 이거 조작입니다. 너무 기가 막혔다. 아니 자기 부정도 어떻게 그런 심한 자기 부정이 있을 수 있냐. 그럼 자기네들이 검사로 재직했을 때 다 그렇게 조작 수사했다는 거냐.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난번에 이성윤 의원이 이제 의원이죠. 이성윤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또 만들어냈잖아요. 그 뭐 똥검사라면서 했는데 정작 또 이 사람은 그거 자기가 당시 뭐 감찰부장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했나요? 그럼 자기는 그때 뭐 했어요? 아,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사실 지금 보면은 검찰로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많이 기소했다가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고 검사로서의 실력에는 굉장히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른바 똥검사였던. 그러니까 똥검사죠. 그러니까 왜냐면 검찰에서 그렇게 무죄 받고 이러면은